으라차차 시사를 진행하는 DM 청년 아카데미 원장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탄핵 정국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의 붕괴는 좌파들의 이간책이다, 이간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은 난공불락의 박근혜 대통령을 적대 세력들이 이간계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좌파나 종북 등의 상대 세력들에게는 난공불락이었고 눈의 가시였습니다. 언론과 문화계를 장악하고 정교조를 통해 세대교체에도 성공한 좌파들은 이제 좌파들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각제를 토대로 충청 민심을 대표하는 김종필과 합종연행을 성공시켜 좌파로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하겠다는 충청 민심을 이어받은 노무현 대통령으로서 성공적인 정권 교체를 할 때만 해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박근혜가 나타나서 총선에서는 늘 좌파들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회 장악에 실패한 집권 세력은 소수당으로서 그들의 정치적인 토대를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터졌고, 탄핵의 부당성을 빌미로 총선에서 좌파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제 정말 좌파들의 세상이 온듯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유시민 전 의원은 세상의 주류 세력들이 바뀌었다고 환호로 외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천막 당사로 시작된 박근혜의 반격은 지루했고, 이명박과의 대통령 후보 경선, 그리고 이명박을 통해서 정권 교체에 성공하였고, 그것도 대통령 선거사상 최대 표차, 그리고 야당 단독으로 정권 교체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러자 좌파들은 엉뚱한 미국 소고기 파동으로 반격하였고, 정치력이 미약한 이명박은 또다시 수세에 밀리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그런 위기마다 또 선거마다 이겨나가면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되었고, 결국 좌파들의 공격을 이어내고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만큼 박근혜는 좌파들의 눈의 가시였습니다. 허물어지던 혹은 또 허물어질 것 같은 우파들을 박근혜가 고비마다 선봉에 서서 살려낸 것입니다. 이처럼 박근혜는 무능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도자로서 탁월하였고, 좌파들의 난공불락, 좌파들의 눈의 가시였습니다. 이런 난공불락, 선거의 여왕으로서
우파의 지도자로 버티고 있는 박근혜를 볼 때마다 좌파들은 좌절하였습니다. 선거나 정책을 통한 전공법으로 눈의 가시를 제거하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좌파들은 특유의 조작 선동의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야심을 가진 유승민과 김무성의 불만을 간파한 좌파들은 이 관계를 엄모한 것입니다. 유승민과 김무성의 박근혜에 대한 반기를 칭송하고 그들의 정신이 시대 정신이고 헌법 정신에 합당한 훌륭한 태도라는 선전선동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세력과의 틈을 벌리는 이 관계를 본격적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무성과 유승민은 총선에서 이 관계의 반란의 선봉에 서게 되었고 좌파들의 의도대로 이 관계에 성공하여 총선에서 좌파들은 다수당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회의 다수당이고 내부의 반란의 협력자가 있고 언론과 문화 그리고 정교조를 통해 세대교체에 성공한 좌파들은 박근혜를 허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도 몇 가지의 원칙이 있으며 또 몇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는 실패하기 쉽기 때문에 난공불락일 때 어쩔 수 없이 쓰는 전략입니다. 더구나 전공법도 아니고 일종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는 치밀한 조직과 연출 그리고 계략과 선전선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밀한 조작과 연출조차도 이것을 성공시키려면 내부에 조력자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이런 조력자를 매개할 미인계나 금전, 명예, 권력 그리고 간혹 얼간이 측근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각자의 생각을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좌파들은 혹은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정치 신념과 선거의 여왕이라는 우파 세력의 든든한 지지를 믿는 지도자로서 난공불락의 어려운 상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공법보단 계략을 통한 이 관계를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략이고 선전선동이며 조작인 이 관계조차도 현 상황을 변혁하려는 시대정신이나 국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 관계를 쓰기 위한 좌파나 야당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동, 조작을 평소에도 치밀하게 조작하고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필요 충분 조건 속에서 오늘 일어나는 탄핵 정국을 바라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많은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 평소부터 박근혜의 소통 부재 그리고 여성성을
무능으로 몰고 가는 조작과 선동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탄핵 정국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인 행태에 대한 스스로의 엇보이며 정치적인 불통과 여성성을 무능으로 몰아가는 상대 세력들의 일정한 선동 조작에 대하여 정치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계략이라는 것도 시대정신, 이 상황을 바꾸려는 시대정신 혹은 국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석에서 내다볼 때 탄핵에 대하여 반대하는 세력들은 내부의 협력한 배반과 계략을 통한 조작 선동이라는 의미에서 붕괴하고 탄핵 소추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국민들의 호응이나 변혁에 대한 시대정신에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탄핵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국을 삼국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탄핵 정부의 상대편 조조는 박지원이었고 내부의 협력자는 김무성입니다. 평소 호형호재하며 정서적인 공감대를 가진 김무성에게 박지원이 내각제 개헌 혹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또는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미끼로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과 문화계 또 세대교체가 된 종교조를 통해서 세대교체가 된 젊은이들에게 사면에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항우를 몰락시키듯이 박근혜를 무너뜨렸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김무성은 버려질 것입니다. 이관계에 이용된 세력이 살아남은 것은 역사에 없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자기 진영에 불을 지르며 상대의 화공으로 일으킨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고 탄핵 정국을 부결시키며 정국을 안정시켰다면 김무성의 리더십은 살아났고 우파의 확고한 지도자로서 자리를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성의 설계는 보통 김무성을 평가할 때 설계는 잘하나 실행력이 미비하여 48시간의 한계를 가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김무성은 국민들의 불같은 분노를 잠재우기 위하여 탄핵 정국에 앞장서서 자기가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자기 진영에 불을 질러 불의 원인이 되는 소재를 불태움으로써 불을 끄는 훌륭한 전략을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좌파들 혹은 야당의 이관계의 내부 협력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관계로 보는 저는 이런 오늘 일어나고 있는 탄핵 정국을 삼국지적인 이관계로 해석해 본 것입니다. 이런 권력 투쟁이었던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이었던 이제 탄핵 정국은 벌어졌고
이제 해결책이 남았습니다. 이 탄핵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짚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 정서적인 문화로서 탄핵의 문제가 파쟁성 혹은 당파 싸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세력이 들어서면서 상대의 세력을 멸하거나 배척함으로써 싹쓸이하는 정치적 보복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당파 싸움처럼 탄핵 정국이 진행되지 않고 탕평책을 쓰면서 새 시대 새 물결로 나아가는 방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 게임이거나 권력 투쟁이거나 하는 문제는 이제 덮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기회로 전환하는 민족적 설기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새 시대 새 물결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박세일 전 서울대학 교수님은 국가의 선진화와 남북 통일을 통한 국민통합 그리고 국가의 재창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탕평책을 통한 새시대에 대한 고민이 이런 탄핵 정국의 해법입니다. 스마트 시대, 정보화 시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한 국가 성립 이후의 성숙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식의 선진화, 이런 내부적인 문제에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을 통해 천민자유주의에서 벗어나는 국가 재창조에 대한 고민을 이번 탄핵 정국에서 한국이 맞이하는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박근혜의 탄핵은 좌파 혹은 야당의 이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강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